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7일 한번 저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경까지 연기로 타고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열차로 비밀리에 그 이동하는, 왜 러시아가 미사일 포격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참 모험을 했다는 것, 이동에만 27시간이 걸렸다는 숨막히는 그 우크라이나 방문, 이거는 보통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 극비 방문이었습니다. 대단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박 3일 일정의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려던 14일 오후 바르샤바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기까지 2시간을 앞둔 시점인데 이 관계자는 새벽 2시 정도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라면서 일정 시점까지 보도유예 엠바고를 요청했습니다. 국내로 국제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발송 자체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자들에게요. 대통령실은 이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프레스센터에서 나가달라 하면서 한국 기자들에게도 브리핑 내용을 노트북으로 타자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안 된다 하고 딱 엠바고를 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수행원들과 동행 기자단 수화물을 귀국편 공군 1호기에 실으려고 걷어갔다가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무박 3일 일정으로 전격적이고 극비리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14일 오후 4시 40분쯤에 바르샤바 대학 강연을 마치고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향한 겁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후 자동차와 열차를 번갈아 타면서 15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르샤바를 떠나 키이우까지 14시간, 다시 바르샤바로 돌아올 때까지 13시간 등 이동에만 총 27시간. 이 얼마나 지겨운 또 숨막히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루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이 키이우를 방문할 때 이용했던 비슷한 경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키이우 방문 때 폴란드 제슈프 공항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뒤 자동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에 인접한 폴란드 푸셰미실 기차역에 도착해서 키이우행 열차에 오르는 모습이 일본 방송에 포착됐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키이우에 11시간 머물렀습니다. 대단한 스파이 첩보전을 방불케 합니다. 바르샤바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슈프 공항에 도착해서 푸셰미실 역에 도착해서 기차로 키이우에 갔습니다. 대단합니다. 제슈프 공항에서 푸셰미실까지는 자동차로 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젤렌스키 대통령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한 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친서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서를 써가지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나토 폴란드 순방이 임박해서도 외교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방문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 나설 때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다 진행했습니다. 다만 최종 방문 결정은 폴란드 현지에서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변 안전, 경호 문제 등이 녹록지가 않아서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윤 대통령이 키이우에 도착해서 정상회담, 그 앞서 인근 부차시 학살 현장도 돌아보고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도 돌아보고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차시는 작년 2월 말 약 한 달간 러시아군에 점령됐을 때 민간인 대량 학살 증거가 발견된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키이우 대통령 공관인 마린스키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젤렌스카 여사와 함께 키이우 아동권리보호센터를 찾아서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림을 한국에 전시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젤렌스카 여사는 참상을 알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주 참 기뻐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마지막 일정으로 키이우와 오흐마디트 국립아동병을 찾아서 어린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고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나 대한민국 어린이나 모두 할아버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손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주 이야기가 참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나 대한민국 어린이나 모두 할아버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손주들이다. 참 말 잘했죠. 잘 치료받아서 멋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좀 이래 다소 철학적인 면이 상당히 깊은 대통령입니다. 연희 대통령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데 반해서 우리 대통령은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요인들, 언어 속에서 그 철학성이 이렇게 굉장히 엿보이는 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대통령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철학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한국어로 우크라이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손편지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번에 정말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는 나라에 대통령이 순방한 것은 정말 순수한 자유연대 같은 동병상린 우리가 또 6.25를 같은 참상을 또 겪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깊은 마음으로 이번 방문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은 우리 국가 이익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식 자체가 대한민국 이상할 정도로 다르다. 대한민국 훌륭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국가 국격이 벌써 탁 올라서고요. 두 번째. 지금은 우리가 도와주지만 이제 재건의 프로젝트에 재건의 폴란드하고 두 나라가 파트너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걸 젤렌스키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건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투입을 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 이익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가가치가 또 있다는 것. 국익에도 우선 또 인도주의적인 또 휴머니즘, 소위 국가적 휴머니즘, 우리 국격, 국가의 그 격이 완전히 세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은 이 1966년 베트남 참전국 국가원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찾은 분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베트남 참전 7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남베트남 지도자인 반티우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 반티우와 정상회담을 한 뒤 한국 맹호부대 장병들을 만나서 위문풀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 또 대단한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죠. 네. 산업화 영웅이자 대한민국을 부강시킨 또 대한민국을 만천하에 알린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빼놓을 수 없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고요. 네. 두 분의 영웅, 이승만과 박정희의 영웅, 그 영웅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